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1라디오 정준이의 최강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누리호 시험 발사체가 어제 오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2021년 1.5톤의 인공위성을 싣고 오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개발에 한 발짝 더 다가선 셈인데요. 이주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 원장이자 국제우주연맹 전 부회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험 발사 일단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이루어진 거라 더 의미가 깊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엔진 시험 발사체 성능이 연소 시간을 기준으로 평가된다고 들었어요. 예. 이번에 목표 시간인 140초를 11초나 넘어서 성공적으로 발사한 거로 평가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청취자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실 것 같거든요. 한번 설명 부탁드릴까요? 예. 우선 이번 그 누리호의 시험 발사 성공적인 그 발사로 2013년 나로호 발사 성공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그 우주 발사체 기술의 완성을 위한 기반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우주 발사체는 그 기본적으로 인공위성을 우리가 그 목표하는 궤도에 진입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 저희가 이제 만든 엔진이 산화제인 액체 산소와 연료인 케로신을 일정량 싣고서 목표한 연소 시간 동안 연소해서 비행을 해야 합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목표한 그 140초보다 11초 이상을 연소했기 때문에 그 엔진의 연소 성능을 초과 달성하여 시험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계를 넘어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누리호 시험 발사체 성공이 이제 우리 앞으로의 이제 어떤 우주 탐사라든가 우주 개발에 관련된 것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좀 평가될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번 누리호의 그 시험 발사 성공은 그 이러한 그 산소와 케로신을 사용하는 고성능의 엔진을 우리나라 국산 기술로 처음 개발해서 성공하였다는데 그 큰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2021년 우리가 만든 인공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우주궤도에 발사할 수 있다는 그 우리가 우주 기술의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그런 그 단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거 가지고 제가 뭐 굳이 순서를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 이제 세계적으로 7번째 그 순수 기술로 만들어진 그런 형태라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인공위성을 이제 남의 그 어떤 발사체 로켓을 이용해 가지고 올려야 됐는데 이제 이게 우리 스스로 뭔가 인공위성을 띄울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에 온 거라고 하겠네요. 네. 근데 사실 좀 그 기존에 우리 최초 우주 발사체 시도됐던 것 중에 나로호가 있었고 또 직접 관여하신 것도 알고 있는데 이 나로호 발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여러 가지 좀 아픔이나 우여곡절 같은 것도 좀 있었잖아요. 네. 예, 이런 이제 도전 과정이 사실은 뭐 너무나 이제 당연하고 기본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은데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 즉 나로호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좀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그 우주 발사체의 개발 역사를 보면은 처음 개발 시에는 30%도 안 되는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3번 정도 발사해야 1번 정도 성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패해서 얻은 노하우의 축적으로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9년 전 우리나라가 처음 시도했던 나로호는 인공위성이 실리는 2단은 우리 기술로 개발하였지만 1단 엔진은 러시아제로 우리가 뒤로 와서 발사를 했었죠. 이제 이번 그 누리호로 1단 엔진까지 우리 기술로 개발하여 성공하는 정도로 우리 기술이 우주 기술 선진국으로 가는 문턱을 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마 상당 부분 말씀이 된 것 같긴 한데 이 발사체 기술 보유 이게 이제 결국은 일종의 원천 기술, 핵심 기술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우리 한국형 발사체 기술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어떤 정도 수준까지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현재 그 액체 엔진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이제 7번째, 그래서 7번째라고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주 기술 전체로 볼 때는 인공위성하고 발사체를 다 개발할 수 있어야 우주 기술을 확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부터 우리가 만드는 그 정밀지구 관측 위성 아리랑 위성을 모두 외국 발사체로 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누리호 한국 발사체를 개발을 해서 인공위성 발사체 기술까지 확보하게 되면은 우주 선진국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주 선진국 진입하는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아마 이거를 이제 국력의 표현 뭐 이 정도로는 받아들이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인공위성 같은 경우는 뭐 실제로 우리한테 실익을 이제 많이 주는 거긴 한데 굉장히 많은 노력과 땀과 그다음에 투자와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지금까지 참여하시면서 이제 이런 것들에 뭐 여러 가지 곡절도 있으시고 그랬을 텐데 지금까지 쭉 나오는 과정이 좀 기본적으로 좀 순탄했다 이렇게 보시나요? 우리나라가 그 우주 기술, 즉 인공위성 기술과 발사체 기술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1950년대 했고, 우리는 1990년대에 와서 했기 때문에 한 40여 년 정도 늦게 시작을 했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그 기본적인 특성, 굉장히 기술이 좋고, 그다음에 인력이 우수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정부 지원이 꾸준히 돼 왔기 때문에 아마 단기간에 우리가 이런 우주 기술을 상당히 확보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이런 그 실패를 딛고 그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이러한 그 새로운 과정들을 우리가 이러한 우주 기술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배우고 이러한 것에 좀 더 우리 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인공위성과 그다음에 발사체, 그러니까 자체 기술로 만들어져서 함께 이제 진행이 돼야지 좀 더 완성된 어떤 우주 기술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일단은 2021년 이제 누리호 발사의 중간 과정이고, 결과적으로는 어떤 것들을 좀 더 이제 미래로 봤을 때 지향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인공위성하고 이제 그 발사체로 해서 우리가 우주 기술을 이제 확보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실생활에 직접 활용을 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 기술은 주로 그 공공의 그 인프라적인 성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그 전체로 봐서 그 국민 안전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국토 관리의 과학화, 그래서 환경 감시의 과학화 이런 데에도 직접 인공위성 자료를 통한 그 확보를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시켜서 이런 우주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로 계속 육성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누리호 시험 발사체 다음에 또 이어지는 그런 계획이 이제 기상위성인 천리안 위성 2A호가 오는 12월 5일에 발사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천리안 2A호 위성이라고 하는 건 뭐 기상위성이긴 합니다만 주로는 또 그 기상위성 외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10년에 천리안 위성 처음 발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천리안 위성도 기상위성이고요. 이번에 발사되는 천리안 위성 2A도 기상위성인데 훨씬 성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2010년에 발사한 그 천리안 위성보다 해상도가 4배가 좋아지고 관측 시간도 천리안 위성은 지구 그 전체를 스캔하는데 약 30분이 걸렸지만은 이번 그 천리안 2A는 10분 정도에 스캔할 수 있어서 3배 정도 빨라지게 됩니다. 그만큼 아마 앞으로는 기상 예측이 더 정밀해지고 더 빨라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 일종의 다른 나라의 위성을 이제 이용하는 거랑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이제 개발한 위성을 이용할 때 아무래도 차이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나라 위성을 임차해서 쓴다거나 사온다거나 하면은 우리가 그 원하는 그런 기술들 확보가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공위성을 계속 수입하게 되면은 결국은 또 의회가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인공위성이나 발사체 기술을 통해서 우리 또 내수도 더 확보를 하고 우리의 그 수출 대체를 하는 그런 그 국가의 산업으로도 더 크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발사체 기술도 이렇게까지 올라왔지만 또 이미 우리 위성 개발 수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또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그 인공위성을 더 먼저 개발을 했죠. 발사체보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인공위성 기술의 그 기반이 되는 것이 컴퓨터, 전자, 정밀기계 이런 기술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기술이 거의 세계적 수준에 와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그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우수한 인재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산업 기술,
전부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여 년 늦게 시작을 했지만은 예. 이제는 그 인공위성 기술은 선진국과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꼭 그 순위로 평가하자면은 세계적으로 한 4, 5위 수준 정도에 와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뭐 40년 늦게 시작한 거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상당히 빨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늦게 시작했으니까 좀 더뎌 보이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이제 진일보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우리나라 우주산업 역사 어떻게 간단히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늦게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 자체는 이제 굉장히 선진국 수준으로 예. 따라와 있고요. 그 배경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기술 강점으로 갖고 있는 이제 그 컴퓨터, 전자, 정밀기계 기술, 특히 이제 우수한 인력이 많이 투입됐다는 거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런 그 우주 같은 전략 기술은 그 정부의 그 꾸준한 지원이 얼마나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정부가 꾸준히 그 기술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주 선진국 문턱에 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이제 그 산업으로 더 발전시켜야 될 텐데 예. 이런 그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또한 그 우선 그 내수 물량을 연속적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 내수 물량을 연속적으로 만드는 그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가서 우리 4세대의 우리 먹거리 기술로까지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래도 우주 기술 같은 게 이제 당장 바로 또 투자한 만큼 회수되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정부의 지원, 공공 투자 이런 게 이제 아무래도 초기에는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아마 이제 정부 지원들이 그래도 이런 토대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제 내수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 뭐 또 청취자 관점에서 제가 한번 또 말씀드려 볼 텐데 이게 북한하고 좀 비교해 보면 북한이 이제 미사일 뭐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미사일 발사하는 모습 같은 걸 보면서 이게 곧바로 또 로켓 발사하고 연결되는 기술이라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북한이 좀 발전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정도 수준인가요? 이제 북한 발사체는 이제 계속 그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예. 아직은 공격용 그 미사일을 발사하는 공격용 미사일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그 우주 기술은 이제 평화적으로 그 국민 생활 향상이라든가 우주 산업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예. 우리가 이제 먼저 순수하게 만든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그 우주 발사체로 그 아예 분류가 다릅니다. 분류가 다르죠. 예. 예. 그래서 북한의 그 로켓 기술하고 우리의 그 발사체 기술은 그 소속이 다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국제우주연맹 부회장도 좀 여기 있는 바 있으신데요. 이 최근 우주개발 사업 형태가 듣기로는 이제 발사체와 위성 개발 아까 말씀 주셨던 그거에서 네. 이제 유인 또는 무인 우주 탐사 형태로 좀 바뀌고 있다라는 시각도 좀 있던데 뭐 이런 게 이제 우주개발 사업의 트렌드의 어떤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이제 그 세계의 그 추세 중에 눈에 띄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은요. 예. 이제 우주 기술에서 첨단 기술 그중에서 이제 로봇 기술하고 로봇 기술,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인공지능 예. 이런 기술까지 총동원해서 무인화, 자동화로 가고 있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기술 추세 중에 하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화성 탐사, 그다음에 태양 밖의 심우주 탐사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좀 더 과감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미래를 위해서 그 우리 이제 새로운 그 통신 분야 중에서 예. 기체 그 양자 특성을 이용한 양자 통신 위성. 양자 통신. 네, 그다음에 지구 관측을 더 정밀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군집 위성. 예. 그리고 이제 그 지상의 물체를 더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는 차세대 GPS 위성들을 개발하는 것이 이제 세계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그 첨단 기술하고 그 미래 기술 그 개척을 통해서 우리의 그 미래 생활을 위한 새로운 기술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세계적인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향후 우리나라 우주 개발 사업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이제 우리나라도 현재 이제 이렇게 인공위성 발사체 기술에 이제 상당한 그 기반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앞으로는 이러한 그 기술들을 우리의 그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한 그런 그
공공 인프라까지 연결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하는 중에 이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그 기상 예측하는 기상위성, 그다음에 환경 관측하는 환경위성, 예. 그다음에 이제 더 앞으로 진행해야 될 것이 그 자율주행 이런 데도 활용할 수 있는 정밀 위치 추적하는 GPS 위성, 그다음에 이제 그런 그 재난재해와 지구 관측을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는 더 고정밀 지구 관측 위성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예. 그 우리나라 그 국민들의 생활에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확대시켜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시키는 그런 전략 기술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축하드리고요.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주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 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